오늘은 십신 중에서 비견, 이 비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신에 대해서 전체적인 십신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어, 비견, 비견 십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비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이 견줄 비자의 어깨 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한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종류들 두 개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엇과 비슷하냐? 일간과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신이라는 것 자체가 일간이 지난 시간에 십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을 때 일간이 자신과 일간이 자기 자신과 생극하는 관계에 따라서 생하거나 극하는 관계에 따라서 어, 그 간지들에게 청간과 지지에게 부여한 역할이라 그랬어요. 간지에게 역할을 부여했죠. 용도,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일간이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간지를 사주에서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일간이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어떤 간지를 어떤 것은 식신으로 쓰고 어떤 것은 정제로 쓰고 어떤 것은 평관으로 쓰겠다 하는 그것이 십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하면 일간이 자기 자신과의 생하거나 극하는 관계, 그 관계에 따라서 다른 간지들에게 부여하는 어떤 용도나 역할, 이것이 십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면은 이 간목이 일간이라면은 이 병화는 나는 일간 입장에서 식신의 용도로 쓸 것이고 기토는 정제의 용도로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경금은 편관의 용도, 자수는 정인의 용도, 인목은 비견의 용도, 묘목은 급제의 용도, 이런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일간이 자기 자신과 생하는 거면은 식신으로 쓰겠다는 거고, 일간이 극하는 관계, 기토와 일간, 간목과 기토의 관계는 극하는 관계니까 정제의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 것이 십신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십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일간이 자기 자신과 생하거나 극하는 관계에 따라서 간지에게 부여했는 역할 또는 어떤 간지들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정해둔 것이 십신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십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일간과 비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일간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비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견은 결국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일간과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일단 그 오행 같은 오행에 속한 데서 음양이 같으면은 다르면은 이제 급제라고 하고 같으면은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십신을 정했을 때 그런 성향이 되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사주 두 개를 예를 들면은 일간이 간목이니까 여기 인목들 이것들이 비견이 되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일간이라고 했을 때 유금이 비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간과 같은 속성을 가졌는 그 같은 음양과 오행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하는데 이 비견은 가장 비견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독립과 분배의 별이다. 비견은 독립과 분배의 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독립과 협동의 별이다. 뭐 협력의 별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보통 독립과 분배의 별 또는 독립과 협력의 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일간과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비견이 사주에서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비견이 주로 일지에 있을 때, 일지에 비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주로 나타내고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든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비견이 일지에 있을 때, 일지 비견일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비견이라는 것은 일간과 음양이 동일하다 그래서요. 일간과 음양이 동일하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일간과 음양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은 일간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단일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간목이라고 했을 때 뭐 을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같은 오행 목이라는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의 면에서는 이것은 양이고 이것은 음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음양이라는 거는 서로 다름을 주장하는 것들이니까 여기에서 을목과 간목의 사이에는 채널이 양의 채널과 음의 채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두 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접점이 두 개로 돼 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접하는 과정이 이렇게 밋밋한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뭐그 이런 어떤 요철 같은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외부 환경을 대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해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단일한 접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주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나라는 존재가 외부 환경을 바라볼 때, 한 개의 채널을 통해서 그 외부 환경을 접하느냐, 두 개의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다는 거.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접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같은 음이고 같은 뭐 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외부 환경과 접하는 그 접점이 단일한 접점이 되는 거 단순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단일 접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일간과 음양이 같을 때는 비견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외부 환경을 대할 때 밋밋한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일간과 음양이 다른 그런 관계라면 이제 요철 같은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을 대하니까 접점이 많죠. 이렇게 많은 접점을 하니까 다양한 정보를 받게 되고 굉장히 그 변화무쌍해지는 그런 상황에 되지만은 이렇게 비견처럼 일간과 외부 환경과의 접점이 단일하다면은 그 굉장히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둔감해질 수 있는 것이 비견이다. 그러면 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과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외부 환경과의 반응하는 접점과의 관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건 이제 이 급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비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견은 일간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에서 단일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견의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면은 일방성을 갖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단일 접점을 가지고 일간과 음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비견을 그 일지 비견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지 비견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역지사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일지에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 준다든가 그 사람의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수립해 가지고 막 일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대뽀로 일단 밀고 나가 보는 거.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방성을 가지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일간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단일한 접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다양성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의 내면에 있거나 또는 나의 생각이라든가 내가 마음속에 결정했는 것, 그것을 외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이것은 나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 부분에서는 뭐 좀 자상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보면은 굉장히 그 추진력이 좋다든가, 그 밀고 나가는 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해낼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면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역지사지라든가 이런 걸 입장 바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이 일지 비견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둔감성이다 하는데, 이건 어떤 둔감성이냐 하면은 환경,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일방성이랑 비슷한 거죠. 결국은 외부 환경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의 결정이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해, 그거를 외부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내심적인 결정 사항을 외부에 그냥 일방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런 성향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이것도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수 있죠. 외부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그 환경에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하면 실패도 하고 무모하게 해서 고생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 환경을 이제 그 고려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살다가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외부 이 비견이라는 것은 뭐 그것이 천간에 있던 지지였던 건데 주로 일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지에 비견이 있을 때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둔감하게 작동.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결정,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잘한 그런 것들, 누구의 입장이나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결정했고 그거를 외부로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결국은 외부 환경에 둔감해지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일간과 비견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접점이 한 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어떤 단순한 정보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판단이 다양하지 않고 굉장히 완고하고 고집이 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런 특징이 이제 주체성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좋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는 주체성이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 비견이 있는 사람은 주체성이 강한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완전 뭐 황소 고집이다, 뭐 이런 식이죠.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옳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고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의 말들이라든가 충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 똑같은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추진력이 필요한 일에 임해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비견, 일지의 비견이 있을 때의 특징이 이 사람은 순차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민첩하다든가 뭐 입체적이고 기획적으로 뭐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근차근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추진력은 좋지만 그 추진하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차례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머리를 알고 그러니까 그 입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안 된다는 거죠. 그냥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속도는 굉장히 굼뜨기 쉽고 느리게 진행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지비견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니까 완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하태평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유아적인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그런 심성도 가지고 있고 순진한 심성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느긋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게으르게도 보이고 뭐 천하태평이고 또 유치하게도 보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아주 그 유아 같은 그러니까 걱정 없는 천하태평이고 천진난만하고 한 그런 성향들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완만성이라 표했지만 보통 이제 굉장히 볼 때는 여유가 넘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지가 비견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립과 분배의 별 또는 협력의 별이라 그랬어요. 지난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나하고 음양이 같은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협동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고 대중을 모아놓고 막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협력, 뭐를 할 때 협력을 해서 뭐를 이루어내는 거 그런 성향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일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내적인 결심을 외부에 구현한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와 단일 접점 그러니까 일간과 음양이 같다는 뜻으로 일간과 음양과 오행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간과 음양과 오행 단지 음양이 같은 게 아니라 음양 오행이 똑같은 거죠. 음양 오행이 동일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점 그 접점이 한 개, 음과 양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이면 양이면 양 한 개뿐입니다. 채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죠. 나의 내적인 결심을 외부에 그냥 그대로 표현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하면은 뭐그 행동보다도 말이 앞서는 그런 성향도 나타내죠. 일단 나의 내면의 어떤 결심을 외부에 왜냐하면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이고 이 주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방성이나 주체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의 어떤 결심이나 결정사항을 일단 행동에 옮기기 전에 계획부터 먼저 발표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누구누구를 혼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먼저 해놓고 그 후에 행동이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다가 실제 행동을 해보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런 성향도 보인다. 그러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넘치는 자신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적 결심을 일간과 음양과 오행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적 결심을 외부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견은 일단은 일간과 음양 오행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지 비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볼 때 그 생각이 타인을 대할 때 타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그것이 나의 경쟁자라기보다는 동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와 음양도 같고 일간과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제요. 이것은 동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을 그 타자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경쟁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같은 마음을 가진 동지라는 생각 같은 편 선수 우리 편 선수 또는 같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비견은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정신이 있죠. 그래서 동지애가 있다는 겁니다. 동지애. 타자를 대할 때 그 타자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순진한 사람이죠. 순진한 사람이고 또 천진난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지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을 때
질투심이라든가 경쟁심이 굉장히 치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이게 동지애와 같은 마음 이런 걸 가진 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경쟁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쟁심이 있지만 그 경쟁심은 굉장히 제어된 잘 통제된 경쟁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급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심과 같은 그런 경쟁심이 아니라 적절한 경쟁, 그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경쟁심, 뭐 그런 거는 잘 순화된, 그러니까 제어되고 순화된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일지 비견을 보고 뭐 질투심이 많다든가 또 경쟁심이 많다든가 욕심이 많다든가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경쟁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순화되고 제어된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질투가 질투가 많은 사람 이런 표현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간이 그 일지의 비견을 가지면 나와 같은 존재, 나와 음양과 오행이 같은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추진력이 매우 좋다. 이 사람은 추진력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근자감이 될 때도 있는데 무모한 자신감으로 막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성향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통변을 할 때는 일지의 비견이다. 그냥 비견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냐면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조력자, 또 다른 나, 뭐 이런 뜻으로 돼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경쟁을 해야 될 존재들은 아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나와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팀에 속해 있는 그런 같은 부류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많은 경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비견 또는 일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타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 형제나 친구나 동료, 조력자의 느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쟁심이 치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화되고 제어된 경쟁심과, 다만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협력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넘치고 뭐 그런 또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지의 비견을 가진 사람들 또는 비견이라는 속성은 어, 독립과 분배, 그러니까 독립, 그러니까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막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나누고자 하는, 분배를 하고자 하는, 협력을 해서 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평하게 n분의 1로 분배하자 하는 그런 성향이 비견, 일지 비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득하기 때문에 분배를 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사람은 욕심을 가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지에 비견 있는 사람을 비견과 겁재를 구분하지 않고 일지 비견 있는 사람을 겁재하고 동일하게 봐서 욕심이 많다든가 또는 뭐 경쟁심이 많다든가 질투심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일지 비견 있는 사람은 경쟁심이 있긴 있는데 그 경쟁심은 굉장히 순화되고 제어된 정제된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일지 비견인 사람은 욕심보다는 분배하는 거, 나누는 거, 나의 노력의 대가만큼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내가 일했는 만큼을 배분받는 거 또는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지 비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60갑자 중에서 일지가 비견인 사람, 간지, 일지가 비견인 간지,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일주죠. 일주에서 일지가 비견인 것들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뿐입니다. 이렇게 60갑자 중에 딱 여섯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갑인일주라든가 을묘일주라든가 무진일주, 무술일주, 경신일주, 신유일주, 이런 일주들은 다 어떤 그 이런 일주들이 추진력은 좋습니다. 굉장히 추진력이 좋고 친구들하고 뭐 더불어서 뭐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욕심이 많다든가 질투심이 많다든가
또는 뭐 경쟁심이 치열하다 이런 표현은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다만 협력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추진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고 오히려 비견을 이렇게 일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되게 굼뜨기도 쉽고 운동신경이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자신감은 넘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의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 전체 구조에서 이것이 또 다른 관사를 만나느냐 식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만 일지 비견만을 두고 볼 때는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거죠. 굉장히 업무를 추진할 때 순차적으로 하고 완만하게 여유 있고 느리게 추진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성향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천하태평이고 느긋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성향들을 가지기가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몇 개가 두 개가 빠졌네요. 그 기미 일지가 비견이고 여기 6개가 8개가 되겠네요. 기미가 있고 기축이 있습니다. 기축. 요것도 일지 비견이죠. 그래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어, 일지에 어, 일지의 비견을 가진 겁재가 아니고 겁재가 있는 것은 빼고 일지 비견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했을 때 육식갑자 중에서 그러니까 갑인, 을묘, 무술, 무진, 무술, 경신, 진유 외에 기미하고 기축 일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간지가 일지 비견인 간지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오탄데 요 부분에서 빠져 있는 거죠. 기, 미, 그 다음에 기, 축, 요렇게 해서 간지가 있는 거는 총 8개의 간지, 8개의 간지가 일지 비견을 가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일지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 직업적인 특징을 갖냐 하면 일단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 좋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보통 연예인을 대중을 상대로 해서 먹고 살죠. 정치인도 대중을 상대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강연을 한다든가, 방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것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은 대체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일을 해서 어떤 부를 구현해낸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에 굉장히 이런 일지 비견 여기에 기미 기축이 하나 더 있죠. 2개가 요걸 포함해서 요 8개 일주들은 그런 업종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외에 대중 상대로 하지 않으면 전문직 전문 기술직도 되고 전문직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뭐 회계사라든가 이런 직업들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자영업 또 기술 이런 업종에 잘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지 비견이 있으면서 동업이거나 그 다른 곳에 또 비겁이 있게 되면 일간이 신강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업 같은 일들은 잘 안 된다는 거. 누구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하지만 같이 동업을 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 별로 재미를 못 보는 사람이죠. 그 외에 대중을 상대로 한 직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일, 그러니까 뭐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일들도 하면은 굉장히 거기서 삐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더 일지 비견에서 더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지 비견 일지가 비견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직업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일지 비견을 이제 요약하면은 이런 겁니다. 일간과 음양 오행이 같은 그런 것들을 비견이라고 이것은 독립과 분배의 별입니다. 비견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립과 분배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뭐를 일을 하는 것 또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다는 거죠. 분배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누구와 협력해서 n분의 1로 쪼개는 거 나누어 갖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지 비견인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든가 경쟁심이 많다든가 질투심이 많은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이제 일지가 급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비견 있는 사람 그런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더불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에 대해서 n분의 1로 잘 나누는 거 그런데 더 그러니까 만족해 한다는 거죠. 일지 비견인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대체적으로 일지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 그런 일들을 하면 좋고 동업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 외에 뭐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면은 이 배우자의 자리에 비견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경쟁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와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주 전체 구조에서 그 격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 굉장히 많이 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부인을 내 친구처럼 생각한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그거는 음양의 문제, 음과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문제죠. 부부라는 거는 그런 데서 내 친구처럼 내 마누라를 또는 내 남편을 내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거는 그 정이 그렇게 돈독하고 깊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지 비견이 있는 사주는 부부의 정에서는 좀 정이 깊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지 비견, 비견 중에서도 일지 비견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비견의 전반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